맞아요, 여러분. 진짜 연애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걸 다 해봐야지 내가 비로소 그 이별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감자들 안녕.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새로운 좀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는데 고민 상담 컨텐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제 답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도 공감을 잘 하고 또 고민 상담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컨텐츠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제 더보기란에서 고민을 미리 받아봤었는데요. 약간 그 보이는 라디오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이제 몇 개를 읽어볼게요. 사실 조금 배부른 고민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자주 제 머릿속에 자리 잡는 고민이라 사연을 남깁니다. 영주 언니는 살면서 딱 한 명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2년째 연애 중인데요. 그리고 가로 열고 25살. 그동안 싸운 적은 한 3번 정도일 만큼 서로 삐지면 한쪽이 한없이 져주면서 잘 풀리는 편이었대요. 정말 잘 맞고 재밌는 감사한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면 남자분 쪽에서 이제 여자분 쪽이 삐지면 이제 한없이 져주고 잘 풀어주셨나 봐요. 그런데 문득 내가 이렇게 잘 맞는 사람과 장기 연애를 하는 건 너무 쉽고 당연할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엔 조금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기적이고 나쁜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남자친구 만나기 전에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라는 주의였거든요. 지금 남자친구를 이 같은 사유로 멀리하면 나중에 아주 후회할 거라는 걸 또 알아서 말도 안 되는 고민이다 하면서 잊으려고 하지만 제가 첫 연애이기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 사람에게 너무 몰입하고 정착하는 것은 아닐까,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벽에 끄적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지만 영주 언니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일단 남자친구도 있고 또 남자친구가 너무나 본인한테 잘 맞춰주는,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착한 남자친구 같은데 약간 행복한 고민이지 않나. 근데 이 마음도 좀 이해가 가요. 사실 내가 이게 첫 연애라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오래 만나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은 이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는 큰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헤어짐의 이유가 이 사람이 아닌데 그냥 이런 아쉬움 또는 또 다른 기회를 위해서라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좋긴 한데 왠지 남의 떡이 커 보이고, 근데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맞추는 사람은 흔하지 않고 또 그 다른 사람들과 내가 막상 연애할 때 또 어떤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가 나쁘지 않고 잘 흘러가고 있다면 여기에 되게 집중을 하고 좋은 추억들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제가 사실 이 고민 상담소가 딱 연애로 확정하진 않았었는데 사랑 그리고 연애가 또 아주 중요한 관심사다 보니까 대다수가 연애 상담이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님의 브이로그를 엄청 좋아하고 항상 잘 시청하는 감자입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영주님처럼 현재 유학 중인데 항상 감탄하는 영주님의 상담과 대화 능력들을 보며 영주님께 제 고민을 남겨보아요. 제가 평소에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룸메이트들이 제 물건을 쓰거나 빌려달라고 할 때 그냥 오케이 하였는데 갈수록 제 간식이나 물건들을 너무 막 쓰는 느낌이고 사용 후 설거지나 정리도 제대로 안 해두어서 막상 제가 써야 할 때 못 써서 답답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룸메이트들과 이런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바로바로 쓰고 싶을 때 못 쓰면 불편하다고 진지하게 말을 해보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나아지더니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같은 상황들이 반복되네요. 굳이 누구랑 적을 두면서 지내고 싶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고 싶은데 자꾸 저만 치우고 말을 2번 정도 해서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되어 이 정도면 그냥 불편하더라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서로 싫은 소리를 말하고 듣더라도 계속 얘기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년 새학기 때 어차피 다시 룸메이트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어야 하는지 고민이네요. 혹시 영주님 경험이나 잘 거절하는 방법이 있거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조언이 있다면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와, 이 사연은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사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보고 있는 감자들도 이런 경험은 정말 사실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부탁을 해올 때, 아니면 내가 되게 불편한 상황일 때, 그럴 때 어쨌든 계속 얼굴을 봐야 되니까. 저희가 뭐 사실 처음 보고 말 사람한테는 이렇게 거절하기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이해관계가 많은 거예요. 특히 룸메이트는 계속 가까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관계가 틀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생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서 그 불편함을 갖고 싶지 않아서 좀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이건 참자라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진 않을까? 되게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그냥 애매하게 막 거절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제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그러니까 그 부탁을 거절을 못해서 억지로 무리해서 그런 상황을 겪고 났을 때 오히려 거기서 뭐 내 표정에서 티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 약속을 정말 이행을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민폐가 되고 제가 더 죄인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되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이 개선한 부분 중에 하나는, 부탁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야. 불편해. 그러면 예의 있게 되게 나이스하게 친절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거절을 합니다. 되게 간결하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친절하되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래서 하면 오히려 조금 더 우유부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정말 불편하고 어려운 거를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이렇게 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근데 어려울 것 같아. 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뭐 그분도 뭐 섭섭해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네, 그때부터는 그냥 여러분들도 너무 마음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물건을 쓰거나 빌려달라고 한다. 근데 물건들을 막 쓴대요. 이거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한번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빌려주면 괜찮은데 나도 이게 되게 아끼는 물건이라 조심히 잘 쓰고 다시 제자리에 놔줬으면 좋겠어. 기분 나쁘지 않게 전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설거지나 정리를 제대로 안 해두어서 막상 못 쓸 때, 이때도 그냥 한번 좀 어렵지만 이 룸메이트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면 밥 한 번 먹으면서, 아니면 뭐 맥주를 마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려는 얘기는 룸메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는 조금 불편함 같은 거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한다. 설거지나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쓰는 공간이니까 조금 귀찮더라도 이런 거는 제자리에 갖다 놓자. 그리고 조그만 룰을 만들어보자. 라고 얘기를 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년에 이 룸메이트가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이런 상황은 또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그냥 얘기를 속 시원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하트 시그널부터 현재까지 항상 잘 시청하며 영준님을 응원하는 감자입니다. 네. 저는 최근에 학교를 미국으로 편입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다양한 클럽이나 활동들을 참석하려고 하는데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많이 못 가고 친구를 못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중입니다. 편입생으로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잘 사귀면서 적응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 남겨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미국으로 편입하시는 분이라면 더 적응할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고 아니면 환경적인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건 너무 공감돼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러 경험해보려고 하는 의지는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물론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학교 수업을 따라가는 게 좀 더 우선적인 느낌이고, 근데도 저는 친구를 사귀는 게 놀려고만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또 여기서는 언어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학업적으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는 친구를 사귀는 거를 적극 찬성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 클럽일 것 같은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어려운 학업적인 클럽인 것보다도 조금 캐주얼한 클럽이 좋을 것 같아요. 볼링이 되게 좋을 것 같고, 아니 기존에 좀 해보고 싶었던 댄스 클럽이라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캐주얼하게 좀 뭔가를 하는 그런 클럽이 좋지 않을까. 내 학업에도 많이 방해되지 않는 그런 거를 처음 먼저 시도를 해보시고, 이제 조금 학업이 적응된다 싶으시면 그때 또 다른 활동이나 클럽을 늘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언니, 저는 남자친구랑 연애할 때 이 사람이랑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느껴지면 사랑의 온도가 뚝 떨어져요. 너무 잘해주고 그러고 헤어지면 슬픈데 계속 만나면 안 될 것 같고 이중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 누군가는 결혼할 거 아니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매 순간 행복을 느끼라고 하는데 전 그게 안 되네요. 제가 엄청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못 만나서 사랑이 식는 걸까요? 유유. 연애는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여러분, 진짜 연애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나이가 들고 연애를 많이 횟수로서 더 많이 경험하면 이렇게 뭐랄까 성숙해지고 뭔가 더 잘 대처하고 덜 힘들고 덜 상처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거는 별개더라고요. 좋아해서 만나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뭐 결혼까지는 가기 어렵겠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같은데, 고백하자면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뭔가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 좀 뭔가 걸리는 게 너무 많아. 자전거 페달을 막 밟아야 되는데 장애물에 의해서 턱턱 걸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정에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 요소들이.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당연한 것 같아요. 고민이 되시나 봐요. 너무 잘해주는데 뭔가 이렇게 헤어지면 내가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 문제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헤어져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훨씬 더 크게 들 거예요. 왜냐면 미래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면 되게 바뀌지 않을 가능성 같은데, 그래서 이 미래 발전이 가능성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민되는 부분을 이 상대방이랑 확실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팩트 사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내가 확실히 이 관계를 미련 없이 정리하려면 이거를 확실히 이 사람한테 들어야 돼요. 이거를 좀 툭 까놓고 얘기를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저는 굉장히 도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확실히 개선의 여지가 없어. 그때부터 뭐 조금 헤어질 준비를 해야죠. 냉정하게. 아니면 내가 아직 헤어질 용기가 없어. 그러면 마음 갈 때까지 끝까지 해보세요.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전 그래야지 미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분이랑 정말 헤어지게 된다면 더 좋은 사람, 정말 내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다음 사연입니다. 4년 반 동안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4달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12월에 받은 거니까 이제 한 반년 정도 되셨겠네요. 성인 되고 나서 첫 연애였고 정말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있는 게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고 권태기도 와서 헤어지자고 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저랑 결혼할 생각은 없다고 연애만 할 거라고 그랬어서 그에 대해서 전 언젠간 헤어질 상대라고 스스로 불안감도 어느 정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헤어지고 2달 정도는 정말 생각도 안 나고 너무 잘 지내고 중간에 새 남자친구도 잠깐 만났지만 헤어졌고 이후에 후폭풍이 와서 지금까지 일상생활 하나도 못하고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땐 즐겁다가 헤어지고 집 오는 길에 주저앉아서 한참 울다가 겨우겨우 들어와요. 헤어지고 처음 2주간은 전 남친이 잡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가 3번 정도 붙잡았는데 이제 절 보면 더 이상 옛날 같지도 않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전 아직도 예전에 저한테 잘해줬던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같이 놀 때 너무 행복했던 순간밖에 기억이 안 나요. 또 누굴 만나도 전 남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편한 상태에 제가 안 나오고 정말 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다 보여준 사람이라 그게 제일 힘드네요. 전 남자친구랑 있을 땐 워터파크 4시간을 대기해도 지겨운 줄 몰랐고 몇 달을 같이 살았는데도 같이 요리해 먹고 산책하고 새벽에도 노래방 가고 정말 세상 누구보다 재밌고 행복했는데 더 이상 인생에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소개팅도 여러 번 받아봤지만 매번 전 남자친구랑 비교만 되고 전 남친을 만났을 때 그 편안하고 좋았던 제 모습이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애를 당분간 쉬어야 할까요? 이러다가 평생 연애를 못할까봐 두렵고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제 평생 짝을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 자책감을 드는 것 같아요. 일도 하나도 못하고 매일 울고만 있는데 어떻게 이 과정을 극복해야 할지 이젠 감이 안 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이게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좀 마음이 되게 속상한 사연이네요. 4년은 진짜 긴 시간이거든요. 미래 발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없었던 케이스네요. 어떻게 보면 남자친구분께서 결혼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여기 써주신 대로 불안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누구 너무 만나 너무 생각나고 비교되고. 왜냐면 4년 동안 되게 많이 맞춰지고 또 그 어느 순간에 연애의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는 되게 편안한 관계로 꽤 오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4년 동안 다 맞춰진 관계와 소개팅으로 한두 번 맞춰지지도 않은 그런 사람과 만났을 때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면 안 돼요. 편안한 상태가 제가 안 나온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를 지금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 맞춰가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편안해지기까지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거나 그 사람이 안 맞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시간적인 거예요. 나랑 만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남자친구를 못 잊었다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소개팅을 하고 이게 역효과예요. 이런 슬픔과 지금 헤어지고 이 이별의 후유증 제가 확실히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괜찮아질 거예요. 빨리 괜찮아지진 않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지금 되게 못 잊어서 힘들어. 그리고 아마 좀 시간이 걸릴 거야. 라고 이미 마음을 그렇게 먹고 인정을 해주면 좀 더 빨리 잊혀지고 괜찮아질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내 사람이었잖아요. 근데도 헤어지니까 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왜 기간제 베프라고 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옆에 있을 사람이 있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 그거는 너무 공감하거든요. 물론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는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죄책감이 들겠지만 어쨌든 본인도 이 선택했던 이유를 잊으면 안 돼요. 어쨌든 나랑은 끝까지 못 간다는 거. 이 이유 때문에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판단을 했던 거잖아요. 내가 손을 놨지만 다시 잡으려고 했을 때 이 사람도 내 손을 잡지 않았잖아요. 그 권태기 때 굉장히 그 차가웠던 나에게 대했던 거 그런 거를 우리가 미화하고 되게 잊기 마련인데 그거를 꼭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을 힘들겠지만 진짜 힘들겠지만 정말 괜찮아질 거거든요. 그래도 그 그리웠던 기억들 다 생각하고 하면 그것도 어느 순간 닳더라고요. 울어도 보고 그리워도 보고 뭐 연락도 해보고 그런 찌질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런 걸 다 해봐야지 내가 비로소 그 이별의 늪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짝은 또 나타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연애 경험이 없던 새내기 때 좋아했던 남자인 친구가 있었어요. 조별과제로 알게 된 친구이고 남녀 섞인 조인데 다들 친해져서 과제 이후로도 종종 봤어요. 저는 당시에 좋아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고 그 친구도 저를 인간적으로 좋아한다는 건 알지만 이성으로 본다고 느끼지는 못하기도 했고 친구로라도 계속 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눌렀어요. 다들 바빠지기도 하고 코로나도 있어서 한동안 못 보면서 그 마음을 잊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저 친구들과 다 같이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 보자마자 그 전에 감정이 다시 살아났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이런 이성적인 호감을 인지한 후에 아무렇지 않게 지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또 그 친구를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조의 다른 친구들도 다 같이 보면 좋아서 저로 인해 관계가 깨질까 걱정도 되고요. 부담 주지 않고 좋아하는 친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친구도 이성으로 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다가 그 친구의 마음은 저와 같지 않다면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할지까지 고민되게 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의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1대1로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소개팅이나 이렇게 다 같이 놀다가 그 안에서 좋아하는 이성이 또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이게
리스크가 커요, 확실히. 제가 봐도. 이게 뭔가 내가 한 발자국 나갔다가 뭔가 이 사람이 마음이 같지 않을 때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렵지만 저는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 후회 없이 하자. 그리고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표현도 못 해보면 너무 아쉽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마음 가는 대로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자연스러울 방법은 공통적인 토픽이 학교가 있네요. 학교. 물어보는 거죠. 혹시 나 이거 좀 해야 되는데 도와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대신 맛있는 거 사줄게. 일단 약간 그 사람이 느끼기에 긴가민가하게 물어봐야 돼요. 뭐지? 근데 호감이 또 과제를 물어보는 거니까 진짜 내가 필요해서인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게 또 없다 싶으면 되게 별거 아닌 고민 있죠. 특히 저는 학교 고민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는데 나 좀 들어줄 수 있어? 약간 친구로서 어프로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나서 그때 친해져야 되죠. 친하면 이제 둘이 만나도 다음번에 또 둘이 뭔가를 만나는 게 이제 이상하지 않는 그런 조금 1대1로서 좀 가까워지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좀 쉬워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너무 섣불리 내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된다. 좋아한다는 건 표현하지 않는데 자꾸 나한테 뭔가를 하자고 해. 그럼 그 사람도 조금 느끼겠죠? 동생한테 똑같이 호감이 있다면 그거에 계속 응할 거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적절한 타이밍에 잘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나는 좀 요새 너랑 시간 보내는 게 좋다?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와 마음이 같지 않다면 어색해질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요. 이런 관계, 학교 또 끝나고 하면 또 다 괜찮아집니다. 처음이라 되게 미숙하고 너무 말을 장황하게 한 것 같아서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하지만 처음이니까 이런 부족함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도움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이렇게 사실 본인의 고민을 다 털어놓는 게 쉽지 않은데 고민을 믿고 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고민 상담을 계속 하려고 하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약간 보이는 라디오처럼 사연을 주실 때 최대한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알게 됐는지 이런 조금 디테일함을 주시면 제가 훨씬 더 분석도 하고 좀 더 좋은 솔루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영상이 다 끝난 이후에 이 더보기란에 고민 남길 수 있는 링크를 달아놓을게요. 그때 꼭 여러분 소중한 고민들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고민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할 때는 너무 좋지만 끝나고는 당연히 아픈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도 진짜 힘들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 이후에 또 좋은 사람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너무 나를 자책하지 말고 좀 더 나를 제일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좋은 밤 되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